전국에 계신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2일 토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의 이재용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2월의 또 마지막 주간으로 거의 달려가고 있습니다. 2월달은 이제 5주 경마로 펼쳐지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아직까지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위생 그리고 마스크 항상 착용을 하시고요. 나가실 때 특히나 웬만하면 외출 자체를 크게 사람들 많은 쪽에는 안 가시는 게 좋겠죠. 우리 경마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들 많은 데로 안 갈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역시나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죠. 마스크 하시고 손발 항상 세정제로 깨끗하게 헹궈내시고, 그래야지 건강하게 또 경마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이번 주를 대비해서 지금 기수 한 사람과 그리고 조교사 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혁 기수와 지용철 조교사, 이혁 기수와 지용철 조교사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이혁 기수가 지금 299승에 걸려 있습니다. 9수에 걸려 있고, 지용철 조교사는 899승 역시나 9수에 걸려 있습니다. 이혁 기수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날 8개, 일요일날 7개를 기승을 하면서 총 15경주에 기승을 하고 있고, 지용철 조교사는 토요일 3개, 그리고 일요일 3개 경주에 마필들을 출전시키면서 총 6개의 경주에서 일단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전부 가능성이 있어요. 우승 가능성 자체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지 이번 주 내에 달성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혁 기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마필들의 지금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승부 의지 자체를 세게 읽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또 파악을 해드리겠고요. 자, 오늘 승부처 일단 공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오늘 승부처는 58 9땐 12입니다. 5경주를 첫 번째 승부로 8경주, 9경주, 10경주 메인 승부 1차, 2차, 3차 승부고요. 그리고 마무리 12경주가 끝장 승부입니다. 서울 58, 9땐 12, 서울 58, 9땐 12, 그 중에 메인 승부 8경주, 9경주, 10경주 1차, 2차, 3차 메인이고요. 제주 승부는 제주 메인 단 하나만 가져가죠, 이재용이. 제주 6경주를 제주 메인 승부로 가져갑니다. 자, 서울 5, 8, 9땐 12 메인 승부 8, 9땐 12이고요. 8, 9땐이고요. 제주는 제주 6경주를 제주 메인 승부로 지정을 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별정 A 방식입니다. 12마리의 마필인데 9번마 드림걸스를 좀 세게 봅니다. 인기마 중에선 9번마 드림걸스는 역시나 5조 마방과 최보명 기수의 조합인데 직전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스피드고 당찬바람입니다. 그 뒤를 이었던 럭키플랜은 지난주에 들어왔죠. 그것도 거리 늘려서 돌아왔습니다. 고모마 드림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단 거리를 다시 한번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이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죠. 외곽에서 편안하게 선두권을 뽑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9번마 드림걸스는 저는 세게 보겠고, 안쪽 1번마 논스톱 이닝은 현장을 좀 봐야겠는데요. 이거는 체구에 비해서 마필 자체가 좀 발발이 느낌이 있어요. 조교 때도 보면 아직까지는 완벽한 컨디션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순간적으로 차고 나가는 맛은 있는 마필입니다. 이게 과연 공백 이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체중 관리가 됐는지, 훈련 과정에서 봤을 때는 마체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발을 너무 가볍게 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1번마 논스톱 위닝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아마 바람은 불어줄 겁니다. 재검 자체가 상당히 좀 괜찮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7번마 티즈시티입니다. 티즈시티 직전 데뷔전 1300 역시나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외곽 전개를 상당히 크게 돌면서 전개상의 무리도 좀 있었던 마필이죠. 자, 안토니오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3조에서 김병진 마주 안토니오 조합 강승부죠. 강승부.
초반이 조금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만 직전처럼 몰고 나올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간다라면은 7번마 티즈시티도 최단거리 1000m 저는 안 될 게 없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7번마 티즈시티 얘까지 세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9번마 드림걸스, 7번마 티즈시티, 안쪽 1번마 논스톱 위닝 이런 마필들이 가능권 세력이고, 자, 배당이라고 한다라면은 일단은 뭐 외곽에 11 월드 특급 요거는 안 팔릴 거예요. 현장에서도 아마 많은 인기를 몰아주지 못할 상황인데, 외곽에서 차분하게 경주 운영을 한다라면 직전에 뭐 드림포레와 흥캡틴이 끌고 왔던 레이스에서 월드 특급이 안쪽을 파고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추임력은 살아 있었습니다. 자, 11 월드 특급까지는 배당으로 안고 가십시오. 자, 9번마 드림걸스의 선두권 강공, 7번마 티즈시티의 적정거리, 1번마 논스톱 위닝, 그리고 외곽 11 월드 특급의 배당까지 챙겨 가십시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내산 6등급 암말 한정이고요. 3세마 별정 A 방식입니다. 12마리의 접전인데, 이번 경주에 이재용이 뭐 5번마 올드블레이드나 6번마 해피플랜을 추천드릴 수도 있어요. 이런 마필들이 지금 훈련 상태나 직전에 복귀 자체가 나오면서 사연이 좀 있었는데, 이 두 마필을 언급드린 김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5번마 올드블레이드는 직전에 레이스가 좀 강했죠. 아이스펀치나 매직플랜이 약한 마필들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 올드블레이드가 훈련 때 보면은 아직까지는 좀 뻣뻣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이런 말이 초반 스피드가 나온다라는 거는 앞으로의 기대치를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200 경주 동거리에 지금 출전하고 있고 아말 한정 경주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5번마 올드블레이드는 이번 경주에 조금 더 나올 거름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6번마 해피플레이는 계속적으로 바닥 전개를 하다가 취평 성향에서 이제 힘이 차면서 선두권에도 갈아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빅투아르 기수하고는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다비드 기수도 직전 초반에 좀 서두른 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마지막까지 마필이 근성으로 버텨줬던 모습이기 때문에 요배통기가 약간 병력에 묻어있다라는 게 조금 걸리긴 합니다만은 6번마 해피플랜도 말 자체는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실전을 거듭하면서 더 좋아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5번, 6번의 막권 최저 배당이죠. 이재용도 이거를 인정을 어느 정도 하는 상황인데, 여기를 깰 수 있는 말들을 찾아야죠. 자, 훈련이 상당히 좋은 말은 외곽의 12 울트라인입니다. 울트라인이. 12 울트라애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1300을 상당히 좀 경합 속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고,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선행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주 조교를 시행을 하면서 이재용이 체크를 하면서 12 울트라애니 같은 경우에는 하위군에서는 제일 높은 점수를 줬을 정도로 상당히 훈련 자체가 탄력적이었다. 그만큼 우수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12 울트라애니는 저는 뭐 편성, 국산 6등급 어느 편성에 나와도 한번 노리려고 했던 마필입니다. 이 정도의 편성이라면 외곽으로 밀려나 있어서 지금 덜 팔리는데 세게 봐야 됩니다. 12 울트라애니 세게 보고, 여기에 그리고 10번마 프라우들리도 충분히 가능성을 갖고 있는 세력입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외곽에서 좀 전개가 꼬였는데 나름 4단 외곽 전개를 하면서도 근성을 보였던 말이 10번마 프라우들리다. 요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번, 6번의 인기 마필의 기본기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복병을 찾아보자라면 10번마 프라우들리와 조교수 마필인 12 울트라애니 요 두 마리의 마필을 재밌게 보고 들어가요.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내산 6등급이고요. 3세마 별정 C방식입니다. 10마리의 접전인데 4번마 톱시드를 제가 직전에 놓고 해서 제대로 된 한방 막권을 연결 못 시켜드렸죠. 당시에 제 막권에 톱시드와 킹에이스 거의 한 30배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 막권이 한방이었습니다. 최강 특급이 반주력이었고요. 삼복승식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중이 됐는데 제대로 맞춰드리지 못했어요, 이 경주. 어쨌든 당시 아쉬움이 있었던 말이 톱시드다. 요걸 놓고 제가 들어갔는데 당시에 말 자체가 그래도 많이 아시 자체도 붙었던 모습이고 한 바퀴 내내 말이 농대기 기질이 있다 보니까 몰아내느라고 볼장 다 봤죠. 그러면서도 막판에 한 발을 더 썼습니다. 4번마 톱시드는 이번 경주 인기도 그대로 인정이 되는 마필이고요. 이재용이 여기에 좀 한 방을 붙이고 싶은 말, 현장에서 얘의 상태가 명확하게 좋다라면은 저는 4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1번마 KN 원더풀을 놓고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의도적으로 지금 18조에서 마필 자체가 병력이 없는데 외부에서 휴양을 하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자, 그 정도로 이 말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마필의 변화가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외부 휴양을 하고 나오는데 상당히 상태가 좋습니다. 마필 상태 티즈 원더풀의 홀리데이 탭. 상당히 혈통적인 조합 자체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1400. 요 늘어난 거리가 좀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안쪽에서 선행까지도 가능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1번마 KO 원더풀의 전개도 유리한 상황이다. 자, 1번 4번 4번 1번 두 마리 마필 세게 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한두를 배당으로 좀 안고 간다라면은 자, 외곽 쪽에 있는 이 9번마 글로벌선이죠. 글로벌선. 얘는 초반에 상당히 좀 직전에 선행 나선 이후에 전개 자체가 밀렸었던 상황인데 이 정문볼트나 킹캄모로 디에코, 특히나 이 정문볼트 디에코는 전부 다 차기 경주에 다시 한 번씩 입상들을 거뒀습니다. 9번마 글로벌선이 그만큼 좀 빠른 레이스에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9번마 글로벌선은 챙겨가셔야 됩니다. 자, 3두의 마필입니다. 자, 1번마 KN 원더풀, 4번마 톱시더, 그리고 9번마 글로벌선의 복병권 역할까지. 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5번만 사람이라는 별, 그리고 6번만 뭐 롱뉴스, 8번만 장산바다, 뭐 이런 마필들이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용은 1번, 4번, 9번으로 3두로 한번 압축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4경주 들어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핸디캡 9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입니다. 두 마리의 마필이 너무 좀 강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일단 5번마 스피드고와 8번마 검포. 야, 이 두 마리의 마필을 과연 여기서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정확한 근거를 대고 다른 마필을 뭐 놓고 가거나 이 마필을 부정할 수가 있겠느냐. 이재용은 좀 힘들다라고 봐요. 일단 5번마 스피드고 같은 경우에는 단점은 있습니다. 훈련 당시에도 상당히 고개가 높아요. 실전에서도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그래도 직전 경주에 선입으로 따라가면서 안쪽에서 능력을 보였었던 상황이고 여력이 많았죠. 8번마 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리 자체도 줄어들었고 단독 선행이 다시 한번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이 쏘고 5가 따라 붙는다라면 8번 5번 8번 그냥 한 방이 성립이 되는 경주입니다. 혹시라도 뭐 3봉이나 3쌍 뭐 이런 것들을 노리시는 분들은 안쪽 1번만 뭐 미라클 오프, 요건 직전 경주의 흐름 자체가 빨랐기 때문에 좀 포기한 느낌 자체가 좀 강한 마필이에요. 자, 그리고 이 7번마 킹송 같은 경우에는 재검 당시 때는 큰 능력 자체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만은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3차권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는 더 출전 두수에 비해서 제가 추천하는 막권 수가 많아지면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경주라고 보기 때문에 5번만 스피드고 8번만 컴퍼, 8번 5번 8번 일단 요 단통 막권으로 가볍게만 들어가십시오. 능력대로라면은 8번 5번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승부입니다. 통큰 출발 승부고요. 서울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 국내산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시방식으로 펼쳐집니다. 12마리의 접전인데 자, 일단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 선두권에 어떤 마필이 장악을 하느냐. 일단 외곽에 12 신의 축복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8번마 깨우침, 안쪽에 3번마 선위너, 이런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용이 보는 견해에서는 8번마 깨우침이나 12 신의 축복 이 둘 중에 하나가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 이후의 마필들은 전부 다 추입형 성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전개를 풀어내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은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 마필의 개별의 능력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번 경주는. 그게 안 된다라면은 승부를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이재용은 믿고 들어가는 말은 8번마 깨우침을 오픈하겠습니다. 선행에 대한 가능성, 이번 경주 외곽에 12 신의 축복이 선행을 나간다 할지라도 8번마 깨우침은 따라가도 가능성이 있다. 직전 경주에 이미 어느 정도 전조 증상을 보여놨습니다. 그 정도로 자리 못 잡고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쳤으면은 깨우침은 거의 바닥을 왔었어야 돼. 왜냐? 1700으로 늘어난 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얘가 버텨냈다라는 거는
그래도 말의 변화가 왔다라는 거죠. 이번 경기를 진행하는 훈련 과정 속에서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이었고 17조의 국산 6등급 킹칸모루라는 상당히 끄는 마필입니다. 선두력이 빠른 마필인데 그 말과 동반 훈련을 하면서도 상당히 여유있게 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8번마 깨우침 요건 오픈하고 갈게요. 여기에 붙일 말들을 이재용이 노림수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을 중심에 세워놓고 제대로 된 한방 맞과 중배당에 힘을 실어보는 서울 오경주 첫 번째 승부입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입니다. 10마리의 접전인데 엇비슷합니다. 여기는 5경주하고는 좀 다르게 선두권에 어떤 마필이 나오고 그 뒤에 누가 붙고 그 정확한 포지션을 알아야 되는 경주예요. 그게 조금 어설프다라면은 적중이 나오기 어렵죠. 자, 일단 안쪽 1번마 풀문 오션이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고 그 뒤로 뭐 5번마 카이나나 4번마 정상돌풍, 외곽의 9번마 올백 이런 마필들이 빠른 순발력 보여줄 수가 있는데 자, 일단은 경합은 필연적이에요. 이정이 봤을 때. 자, 그 안에서 전개상 이점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과연 누구겠느냐. 그게 이번 경기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이재용은 이번만 내성 병력을 팬 여러분들께 주목하시라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최근 경주들을 계속 보면은 초반이 무뎌. 초반이 14초 대 중반대를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고 아예 몰아서 나가도 이 정도의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은 아니에요. 초반에 안배를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뛰었던 상대들을 보자고요. 티즈로즈, 광폭주행, 금순이스타. 자, 특히나 뭐 광폭주행 같은 경우는 이 다음 경기에 또 들어왔고 티즈로즈도 현군에서는 상당히 빠른 순발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심플리파이, 피스 오브 룰즈, 장순하고 블랙피펄 이런 마필들 다 기본기가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런 마필들 안에서 마지막까지 근성을 보이면서 추임력을 보여줬었던 말이 이번만 뇌성병력이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1번 풀문오션이 나가면은 그 뒤로 레이스가 상당히 빨라져요. 이번만 뇌성병력이 중후미권만 따라 붙어도 초반 자체에서 데미지를 많이 입는 마필들이 지금 수두룩하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력이 아니어도 저는 어부지리성도 이번만 내성병력이 편안하게 복승식 한 자리 지켜줄 수 있다. 이번만 내성병력을 세게 보고 3번만 월드 비욘드가 직전에 못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문세용 기수가 잘못 탔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가혹하죠. 말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이 상당히 좀 끄는 악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는 과정에서 말하고 기수하고 상당히 실갱이가 있었습니다. 레이스가 중반이 좀 늘어졌어요. 또 레이스가 빨랐으면 말 가는 대로 놔줬을 텐데 안쪽에 갇혀버리면서 월드비욘드가 좀 아쉬움이 있었죠. 그만큼 마지막 한 발 부족으로 사이키포스한테 진 겁니다. 3번만 월드비욘드는 능력으로 진 게 아니에요. 그런 전개로 졌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 어떤 식의 과정에서 어떤 걸음을 보여줄지는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요. 여기 레이스가 빠르기 때문에 직전처럼 좀 싸울 일은 없다라고 봅니다. 딱 자기 걸음 띄워주면 3번만 월드비욘드는 세게 봐줘야 되는 말이다. 5번마 카이나는 딱 그 정도의 걸음이에요. 직전 이상의 걸음은 없어요. 전개로 보는 말이고 9번마 올백 같은 경우에도 외곽에서 좀 빠르게 감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아예 붙들고 탄다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외곽에 갖다 댄다라면 9번마 올백은 좀 위험할 수 있는 마필이 있죠. 자, 여기에 2번, 3번을 좀 완짱으로 현장에서 공략을 하고 싶고요. 차라리 백판 마필인데 10번마 초원마루 이런 거야말로 진짜 어부지리 한 발이죠. 묻어오는 겁니다. 앞이 무너져서 3복 3상까지 충분히 챙겨가십시오. 정상주기 돌아오면서 말이 좋아졌고요. 자, 그리고 뭐 6번마 삼성비바나 7번마 대지여걸 이 중에서는 뭐 6번마 삼성비바가 직전 경주에 너무 말도 안 되는 부진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거 모래 안 맞으면 뛰는 마필이에요. 6번마 삼성비바까지는 배팅번에 안착을 시키겠습니다. 자, 정리하면은요. 2번마 내성병력 3개 보고 거기에 3번마 월드비욘드 그리고 10번마 초원마루의 백판짜리 그리고 여기에 6번 삼성비바 이 마필까지 관심을 갖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5등급 안말 한정 연령 오픈 핸디캡 8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입니다. 2번마 우아룡이 많은 인기를 모을 수밖에 없고 제일 안정적인 경주 운영을 보여줄 마필도 2번마 우아룡이 맞습니다. 직전 경주에 안쪽에서 정말 최적으로 움직여 준 건 맞는데 막판까지 결승선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력 자체가 남아 있는 모습을 2번마 우아룡이 보여줬죠.
그 뒤로 이겼던 말이 나의 전설 하이퍼카인데 이 두 마리가 다 부러지긴 했습니다. 솔직히 그 뒤로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차기 입상이 없어.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이번 우아룡의 걸음만 놓고 봤을 때는 승급전 1300 동일거리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기에 4번 아테나 부인은 현장 상태 확인합니다. 이거는 말 자체가 두네요. 직전 경주조 직선에서 거의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들과의 착차가 있었기 때문에 딱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세게 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재용이 재밌게 보는 말은 정말 말이 좋아진 말은 7번만 로열 고스트입니다, 여러분. 말이 계속 좋지 못했어요. 직전 경주도 김동수 기수가 의지만 있었다라면은 베스트 럭키는 잡았습니다. 중반에 말 흐름 자체를 따라가지 않고서 의도적으로 상대들한테 기세를 내주고 후미권까지 중미권까지 밀려있는 과정 속에서 딱 그만큼 졌는데 7번만 로열고스트는 자기 걸음 꾸준함이 있는 마필입니다. 폭발력은 없어도 전 구간 원페이스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만 로열고스트 얘를 좀 세게 보고요. 8번만 데스킹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서 전개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인데 얘도 지금 완벽하지는 못해요. 딱 지금 바람은 좀 불어줄 상황인데 8번만 데스킹은 현장에서 7회 붙여서 좀 환수가 나온다라면 모를까. 8번만 데스킹도 그리 세게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고 차라리 3번만 백학이 초중반에 농땡이 기질이 있고 모래 반응이 좀 있어서 잘 따라붙지는 못합니다만은 마지막까지 여력 자체를 남긴 말은 3번만 백학입니다. 요거는 취입에 대한 가능성 자체를 이제 보여놨기 때문에 전개상 이점이 있는 3번만 백학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간다. 자, 7번만 로열고스트, 2번만 우아룡, 그리고 3번만 백화까지 넓게 보면은 8번만 대승킹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가는 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메인 승부입니다. 통큰 메인 1차 승부고요. 서울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마리의 접전입니다.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 일단은 중심 자체를 이재용은 잡고 있어요. 여기는 상당히 혼전성으로 후차권이 난타전으로 펼쳐지는데 일단 7번만 매니히어로는 인정입니다. 직전에 거의 도주성으로 마필 자체가 오버페이스에 걸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라운칸 한테는 잡혔습니다만 황금해를 이겼어요. 블랙파티도 이겼고 매니스피드 흥행질주 다 이겼습니다. 그 레이스 자체를 상당히 빠르게 이끌고 갔던 장본인이 7번만 매니히어로입니다. 이번 경주에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가 줄었기 때문에 직전처럼 좀 무리한다 하더라도 한 번 더 버틸 수 있다. 흐름 자체를 끌고 가는 게 다른 마필입니다. 조교 때도 여전히 물고 가려는 습성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상태 자체는 오름세다. 7번만 매니히어로에 붙이는 경주입니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여기는 쳐낼 건 다 쳐내야죠. 이재용이 한 방으로 여기는 승부를 거의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받치기 맞건도 큰 의미가 없어요. 거의 단통성으로 들어가는 경주고 만약에 현장에서 이재용이 받쳐가는 경주가 된다라면은 여기는 좀 10배 이상 나오는 중배당에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주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한 방으로 들어가는 메인 승부다. 거의 7번만 매니 히어로에 붙이는 정확한 단통성 한 방에 힘을 실어서 이번 8경주 제대로 돈 한번 만들겠습니다. 연타로 들어갑니다. 서울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통큰 메인 2차 승부입니다. 연타 메인이고요. 총 12마리의 접전입니다. 여기는 배당이에요. 이재용이 배당만 놓고 999 노린다 그랬을 때는 정확하게 999 노립니다. 지난주 1호 경마 마지막 승부에서 이재용이 때려들였던 막건이 300배가 넘어서 300배가 4, 5착 했는데요. 쪽팔리진 않습니다. 쪽팔리진 않아요. 그만큼 제 소신대로 제가 공부하고 보고 느낀 대로 들은 대로 정확하게 팬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쪽팔리지 않아요. 자, 이번 구경주도 이번 타이틀에 맞게 정말 999를 노리겠다. 팬 여러분들께 이렇게 공표한 만큼 거기에 맞는 그 배당에 맞는 정말 쪽팔리지 않는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999이기 때문에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불어도 얘를 놓고는 전부 다 40배, 50배 이상일 겁니다. 이종이 노리고 있는 말은 상당히 혈통적인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 훈련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주행검사 이후 때
걸음 자체가 바뀐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주행검사 실전을 거듭하면서 경주 걸음이 바뀌는 게 아니고 훈련 때 그 모습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거는 훈련을 제대로 관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 말을 세게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정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은 안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뭐 큰 돈 필요 없지 않습니까? 9국으로 노리고 들어가는 배당 승부기 때문에 그것도 메인 승부로 때릴 수 있다라면 이번 서울 구경주 후차권까지 정확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대로 때려 보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혼합 4등급 통큰 메인 3차 3연타 승부. 연령 오픈 별정 비방식 총 12마리의 접전입니다. 자, 서울 경마 토요일 후반부에 전부 다 이재용이 연타로 지정을 해놨죠. 그 메인 승부의 마지막 3차 메인이 이번 10경주입니다. 총 12마리의 접전인데 상당한 혼전도가 있어요. 여기도. 중심을 정확하게 팬 여러분들이 가려가실 수 있다라면은 이재용의 ARS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그러면은 후차권은 전부 다 나와 있는데 뭐하러 이재용 거 듣습니까? 남들과 다른 관점으로 이 경주를 파고 들었기 때문에 아마 먹을 수 있는 배당 자체도 값어치가 다르겠죠. 자, 이재용이 여기 세게 노리고 있는 말, 이두의 마필을 이미 오픈을 해드릴게요. 자, 그 안에서 현장에서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10번마 아미고라와 11번 에코빌입니다. 10번마 아미고라로는 직전 경주 1700 이재용이 놓고 승부를 때려드렸던 마필이에요. 아쉽게 착순권에 머무르긴 말았는데 초반에 선행을 내주면서 모든 게 다 어그러졌죠.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착차 없이 다시 한번 재차 힘을 쓰는 모습이었고 11번마 에코빌 같은 경우에는 초반 중반 모래 반응이 있기 때문에 외곽에서 직전 경주 상당히 무리한 경주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보였다. 말이 그렇게 체형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정말 근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마필입니다. 경주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열하나 에코빌은 올 수 있는 마필이죠. 자, 10번마 아미고라로 열하나 에코빌 이재용의 승부 막권 메인 승부 막권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배팅의 중심을 결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후차권에서도 지금 뭐 어설프게 팔려주고 있는 말들 많습니다. 이 안에서 후차권 접전을 가려내야 돼요. 1번마 절예, 3번마 뭐 정상 스마트, 그리고 8번마 글로벌 버스, 9번마 문학 엠파이어, 이런 마필들이 전부 인기를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재용이 정확하게 혼전 구도 옥석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0번 아미고라로 열하나 에코빌 이두의 마필 중에서 중심을 놓고 10경주 마지막 통큰 메인 3차 승부를 때려드리겠다. 서울 11경주 들어갑니다. 경주거리 1800m 2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핸디캡 10머리의 접전 구도로 펼쳐집니다. 복병 마필 한두와 불안한 인기마 하나, 그리고 인기 마필 중에서 이재용이 좀 노리고 들어가는 말 하나, 총 3마리의 마필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3번마 사바킹덤, 약간은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게 월요일 조교 때 보면은 상당히 호흡기가 강하게 소리가 났었거든요. 쌕쌕거리는 소리가. 이 말은 원래 지금까지 입상을 진행을 해오면서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재용이 굉장히 마무리 목요일 훈련 때 이 말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아주 강하게는 안 놔줬습니다만은 나름 빠르게 놔줬을 때 3번마 사바킹덤이 월요일보다는 쌕쌕거리는 소리가 좀 덜 나더라고요. 어찌됐던 간에 이건 모래 맞으면은 복불복입니다. 지금까지 모래를 절묘하게 피해오면서 선두권에 나서면서 입상을 만들어냈는데 3을 놓고 들어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한 인기 마필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여긴 3을 놓고 들어갈 생각 1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마 중에서 나름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 말 한 번 더 인정을 해도 무방할 말이 10번마 인천치프입니다. 그냥 선행을 나가서 편안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따라가도 가능성 자체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언제 이 말의 능력이 확인이 되느냐. 11월 3일 날 엄청나게 무리했을 때 인천치프가 당시에 외곽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직선에서 걸음이 죽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또 한 발을 써. 정말 뭘 약을 먹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현장에서 이 말 뛰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12월 14일 날 그런 복귀 내용을 이재용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게 노렸는데 바닥으로 왔어요. 발주가 안 된 상태에서. 자, 한 번 더 노렸죠. 1월 11일 날. 제대로 팬 여러분들께 메인 승부 한구라. 복승식만 거의 60배가 넘었죠. 자, 10번마 인천지포 인기마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맞고요. 자, 배당 마필 복병 중에서는 이재용은 현장에서 얘를 놓고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배당 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이재용이.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라면, 인정이 된다라면 이재용은 이 8번마 이겨주마 얘를 놓고 들어갈 겁니다. 현장 상태 크게 이상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왜냐? 훈련이 정말 베스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강도 있게 훈련이 최근에 시행한 적이 없었는데 직전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더니 훈련까지도 마방에서 의지 있게 시행을 했습니다. 전구간 외곽 돌면서도 마지막 끝걸음이 분명히 남아 있었던 마필입니다. 그 정도의 근성이라면은 8번만 이교주만은 여기서 중심권 역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인기도에서는 뭐 상당히 밀려 있습니다만 팬 여러분들께서는 승식 활용도 뭐 3복 3쌍 복연까지 8번만 이교주마를 꼭 챙겨가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5번만 톱브레인은 참으면 참는 대로 좀 한 발을 써주는데 직전 경주에 1400의 경주 거리였다 할지라도 이 말은 이미 1700,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있고 입상을 해놨던 마필이기 때문에 5번마 톱브레인까지는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8번마 이교주마의 배당, 10번마 인천치프 인기마 중에선 좀 세게 보는 말이고 3번마 사바킹돔은 받쳐만 간다. 약간 불안한 인기 마필이다. 자, 그리고 5번마 톱브레인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가시다. 자, 서울 12경주 오늘 서울 마지막 경주이자 마지막 통큰 끝장 승부로 펼쳐집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연령 오프랜드킵이고요. 12마리의 접전으로 펼쳐집니다. 자, 이재용이 놓고 갈 말이 팬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예상지를 펼치든 아니면은 타 예상가분들의 예상을 참조하시든 예상 글을 참조하시든 유튜브를 참조하시든 약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여준 걸음 자체가 최근에 보여준 그리고 승부 형태 그리고 이 말의 각질 자체가 매번 앞에 나가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재용은 이 말은 단순한 선행형 마필이 아니라는 판단을 반대로 직전 경주를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번에 훈련 패턴도 달라졌고 기승 기수까지도 단단해졌습니다. 선행 나가는 마필들 여기 경합이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말들을 전부 보내주고 이재용이 놓고 때릴 그 중심의 마필이 정확하게 선입 최적 포지션에서 마지막 한 발을 써준다. 근데 남들이 봤을 때 이 말은 선입권에서 따라갔을 때는 아예 결정력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배당 자체는 충분히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재용은 자신이 있어요. 여기에 후차권에서도 뭐 많이 팔려줄 마필들이 있습니다. 뭐 10번마 베스트 에버 어느 정도 이재용도 인정합니다만은 많이 팔리죠. 그리고 2번 화이트퀸, 11 원더풀 마리아. 자, 그리고 뭐 4번마 주먹도끼도 그렇고 8번마 금화킹덤, 7번마 에이스 솔로인거 선두권이 빡빡해요. 빡빡해. 그 안을 정확하게 전개상 이점을 가지고 파고들 수 있는 말을 이재용은 찾아냈다. 이번 마지막 12경주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12개의 경주는 해설방송을 전부 다 진행을 해드렸고요. 여기부터는 제주경마 총 6개의 경주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 중계경주입니다. 제주 1경주고요.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4등급 연령 오프랜드킵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인데 자, 일단은 4번마 정우신조가 최근 보여준 경주력을 보면은 크게 기복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사실입니다. 직전 경주에 금맥하고 생각대로한테 지긴 했는데 착차가 거의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전구간 3단 외곽을 돌고 마지막에 끝걸음이 죽지 않았다라는 점, 그걸 봤을 때는 4번마 정우신조는 좀 세게 봐야 될 마필이 맞고요. 자, 외곽 쪽에 있는 두 마리입니다. 9번마 일사심야, 10번마 정면승부. 일단은 전부 다 취입이 되는 형태들이고 9번마 일사심리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정면승부한테 지긴 했습니다만 거의 막판에 올라오는 걸음은 엇비슷하게 왔었던 상황이고 10번마 정면승부 역시나 이번 경주 외곽에서 취입 한 발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9번, 10번 이 두 마리의 마필 당연히 좀 세게 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배당권 세력은 저는 8번마 군자풍류라고 봅니다.
완벽한 오버페이스라고 보고 있고 연투 자체가 안 되는 말이에요. 한 번 입상을 거두면 한 번 바닥을 칩니다. 항상. 이 말은 직전 경주에도 항상 그런 모습 속에서 아쉬운 모습이 있었는데 당시에 레이스가 상당히 좀 빨랐죠. 그리고 구간 자체를 상당히 길게 가져가면서 경합을 치렀던 모습이기 때문에 8번마 군자풍요. 전적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12전 5승. 이 말은 진짜 우승이 아니면은 거의 꼴찌로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페이스 안배가 됐을 때는 제대로 입상을 해주고 그게 아닐 때는 바닥으로 오는데 외곽에서 8번마 군자풍요가 편안한 선행이라면 얘는 이번에 배당으로 좀 버틸 수가 있다. 자, 4번마 정우신조의 직전 아쉬움. 외곽 쪽에 9번마 일사심리와 10번마 정면승부 가능성 있는 취평 세력들과 앞에 가는 8번마 군자풍류의 배당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자, 제주 마이카드 전용 경주입니다. 제주 2경주고요. 경주거리 900m 한라마 4등급 연령 오픈 600만원 이하 별정 A방식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인데 아직 정말 이 카드 자체가 오픈이 안 된 말들, 자기의 능력치가 전부 오픈이 안 된 말들 어떻게 뛸지 모릅니다. 솔직히 제주경마 아무리 1분 뭐 12초 13초 막 이렇게 끊어놔도 뭐 10초 뭐 이렇게 끊어놔도 제주경마 자체는 그거를 정말 한 5초 6초까지도 땡겨낼 수 있는 그런 신비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승부 의지에 따라서 마필의 입상 자체가 판가름이 많이 난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지용이 여기서 좀 세게 보고 들어갈 말은 그래도 실전 경험이 있는 이번만 강남 강호입니다. 앞장까지도 뜰 수 있고 직전 경주 얘가 걸음이 나빠서 입상이 실패했던 게 아니죠. 당시에 착차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선행을 가서도 마지막에 고운미수하고 쾌남시대가 잘 뛰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던 거지 얘가 못 뛴 건 아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마필들 사이에서는 좀 중심권 역할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요. 5번마 X1이 직전 경주의 출발 이후에 후미 전개 마지막에 막판에 좀 날라오는데 걸음 자체는 남아 있더라고요. 뛰었던 상대들도 약하지 않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예 마필 중에서는 6번마 용병술이 물론 뭐 기록 자체는 괜찮아요. 기록 자체 괜찮고 훈련 자체도 나쁘지 않게 했는데 요거는 지금 재검 당시 때의 걸음 자체가 나쁘질 않았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6번마 용병술은 꼭 챙겨가 주셔야 됩니다. 요건 현장에서 제가 상태까지도 파악을 하고 승부 의식까지도 파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8번마 제주의 상까지는 직전 경주 외곽에서 자리 잡다가 후미권 내려오면서 경주 자체가 조금 많이 꼬였었던 모습이기 때문에 12월 28일 경주 때 모습이라면은 그 걸음이라면 여기서 안 될 게 없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마 X1을 일단은 좀 후차권에서 세게 본다. 자, 중심은 2번마 강남감호, 2번 5번 요 두 마리 마필에 6번 용병술 그리고 외곽에 8번 제주의 이상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는 경주입니다. 제주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 제주마 5등급이고요. 연령 오픈 핸디캡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인데 직전에 좀 무리한 전개 속에서 외곽의 아쉬움에서 경주 자체를 꼬였던 말이 1번마 천재호죠. 이번 경주 소속조 마필, 이제 흥부세상이라는 마필과 동반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앞이 좀 높은 마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경주를 풀어냈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점이 좀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머리가 좀 고개가 높은 모습 속에서도 탄력 자체를 이끌어냈다라는 거죠. 1번 게이트 이점을 제대로 살려낼 마필입니다. 직전과는 완벽히 달라진 경주 조건이기 때문에 1번마 천재호 세게 보셔야 되겠고 7번마 노을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담 중량이 58까지 올라갔습니다만은 직전 경주부터 훈련 강도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끌어올려진 마필입니다. 자, 인코스에서 직전 경주 한 발을 좀 썼는데 영원한과 3다비행 이지용이 이 3다비행을 놓고 마지막에 영원한을 추천해 드리면서 이때 당시에 31.3배를 맞춰드렸는데 노을질주가 주력 막건이었습니다. 걸음 나쁘지 않았어요. 당시에 직선에서 약간 고삐도 놓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아쉬움이 있었다. 7번마 노을질주 세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인기마 중에서는 3번마 찬란한 별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걸음 그게 장점인 마필이 되겠고 외곽 쪽에 있는 9번마 갑옷이나
직전에 약간의 늑발 이후에 한 발 부족을 보였는데 안쪽으로 좀 기대는 것만 잡아낸다라면은 좀 겁이 많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뚝심 자체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9번마 가보시나까지는 배팅권에 안고 가십시오. 자, 1번마 천재호를 세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1에 붙이겠습니다. 현장에서도. 자, 1번마 천재호에 7번마 노을질조, 그리고 3번마 찬란한 별, 그리고 9번마 가보시나, 이런 마필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경주, 제주 3경주였습니다. 제주 중계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제주마 3등급이고요. 연령 오픈핸드킵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이고, 일단 6번마 대장대부와 3번마 백두왕자가 사전 인기도, 현장 배당판까지도 아마 압도를 할 겁니다. 최근 띄워준 액면 자체가 너무나 유리하고, 6번마 대장대부는 최근에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이 말이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완벽한 올대가리성 마필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2번 부러진 거 보니까 안 간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열심히 타서 아쉽게 조금 외곽 돌았다고 직전에도 무너졌는데, 레이스가 약해졌기 때문에 뭐 자르고 갈 수는 없습니다만은 6번마 대장대부가 완벽한 중심이다라고 팬 여러분들께 뭐 자신있게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차라리 뭐 3번마 백두왕자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 충분히 선행을 나서다가 중반 이후에 전개가 밀리면서도 더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입상을 만들어냈던 마필입니다. 선취입이 다 가능한 마필이에요. 3번만 백두왕자. 자, 3번, 6번을 좀 후차권에서 노림수를 갖는다라면은 여기서 좀 재밌게 가져갈 수 있는 말이 뭐겠느냐. 자, 이재용은 안쪽에 1번만 믿음비상입니다. 믿음비상. 얘가 안쪽에서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죠. 선행 나가면은 3번만 백두왕자나 6번만 대장대부는 어차피 따라가야 됩니다. 상대의 전력 자체를 1번만 믿음비상이 뭐 어느 정도 강자라고 뭐 인정을 하는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1번만 믿음비상을 놔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3번만 백두왕자, 6번만 대장대부가 동반으로 입상하는 그림 자체는 저는 안 그려진다. 자, 1번만 믿음비상의 근성 자체도 저는 충분히 믿고 있기 때문에 세게 보셔야 되겠고, 8번만 불빛부활까지는 그래도 9전 동안 5번의 우승을 가지고 있는 준족입니다. 최근 경주 계속적으로 좀 직전 경주도 외곽의 아쉬움 속에서 오버페이스로 무너지긴 했습니다만은 8번만 불빛부활은 좀 세게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얘는 6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재용은 세게 보고 들어가는 말이다. 자, 1번만 믿음비상을 현장에서 좀 전개상 이점이 있는 말로 세게 가져가고, 자, 3번만 백두왕자, 6번마 대장대부를 주력 막군을 거기에 붙이고, 배당으로는 8번마 불빛부활. 얘가 무너졌던 이유는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 사연이 있었던 경주다. 자, 8번마 불빛부활을 배당으로 안고 가십시오. 자, 제주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610m 한라마 1등급이고요. 연령 오픈핸디캡입니다. 일반 경주 8마리의 단출한 편성 구도입니다. 야, 직전 경주에 이재용이 여기 나오는 2번마 신촌바람, 그리고 외곽에 있는 6번마 햇살처럼 이런 마필들을 전부 다 노리고 들어갔어요. 결론적으로 맞춰내진 못했는데, 자, 엇비슷한 전력들이 같이 출전했을 때 상당히 좀 어려운 혼전 구도를 보여주죠. 자, 일단은 정석적으로 가야 됩니다. 과연 누가 선행을 몰고 나갈 수 있겠느냐. 자, 일단 선행 갈 수 있는 말은 8번마 카라, 자, 그리고 안쪽에 1번마 소원천하, 외곽에 7번마 뭐 보물단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경주거리가 1610m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1번, 7번, 8번이 전부 선행을 어떤 마필이 나가더라도 경합이 있을 수 있고, 따라갔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마필이죠. 압박 없이 편안하게 선행을 가야 돌까 말까, 그런 정도의 마필들인데, 앞선에 나서는 마필들은 저는 다 약하게 봅니다. 그 중에서 뭐 1번만 소원천하 정도만 좀 재밌게 보는데, 그래도 1번, 7번, 8번이 선두권에서 다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 뒤를 따라가는 말 중에서는 4번만 절대패양이 드디어 전현준 기수의 안장까지 오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거죠. 지금 15조에서도. 이 말을 김준호 기수한테 계속적으로 맡겼는데 결정을 못 지었었습니다. 자, 근데 이번 경주 4번마 절대패양은 충분히 직전에 마지막 박빙 상황에서 한 발의 아쉬움을 드러냈던 모습이기 때문에 1번, 7번, 8번이 선두권에서 무너져 준다라면은 전개상 이점까지도 완벽하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신촌바람 같은 경우에도 문현진 기수가 마사의 인터뷰 때 제가 보니까 상당히 아끼는 마필이더라고요. 공백 이후에 바로 우승을 거뒀을 그런 상황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을 정도로 이번만 신촌바람에 애지중지하고 있는 문현진 기수고,
외곽 쪽에 있는 5번마 진치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걸음발은 있고 3번마 바람기역의 직선 한 발 자체도 가능성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는 앞선이 좀 무너진다. 자, 그 중에 중심은 4번마 절대평양이고 2번마 신촌바람, 5번마 진치, 그리고 3번마 바람기역의 직선 한 발까지 후차권 압축해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제주 6경주입니다. 제주 메인 승부고, 오늘의 제주 마지막 경주고, 마지막 승부, 마지막 메인 승부, 제주 6경주고, 경주거리 1110m, 제주마 2등급, 연령호 프렌드캡 일반 경주입니다. 10마리의 접전인데, 3번마 충무공이 여전히 인기리로 세게 팔려줄 수밖에 없는 경주죠. 현장에서도 아마 인기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얘를 대적할 말이 크게 없어요. 5번마 광아이조이도 최근에 연타를 때리고 있습니다만은 얘도 지금 부담 중량도 좀 올라간 상황에서 매번 쥐어짜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5번마 광아이조이와 3번마 충무공, 저는 이 막권 자체는 크게 인정이 안 된다. 이 둘 중에 세게 보는 말 따로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번 경주로 제주 메인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3번, 5번을 제외한 2두의 마필 중에 이재용이 복병권으로 안고 가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3을 놓고 갈지 5를 놓고 갈지 이거는 현장에서 좀 마지막 내용까지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할 거고, 여기에 붙여가는 배당 마필들이 이번 경주 승부의 이유라는 거예요. 어차피 3, 5가 다 빠지는 그림은 안 그려지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5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배팅의 중심으로 잡고 후차권에서 배당으로 제대로 붙여드릴 수 있는 경주가 이번 제주 6경주라고 보기 때문에 마지막 제주 메인, 그리고 단 하나 가져가는 제주 메인 승부, 이정이 철두철미하게 현장 내용까지 포섭을 해서 팬 여러분들께 정답지를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6경주, 제주 메인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월 22일 토요경마, 통큰경마 해설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팬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경마장 가시기 전에, 그리고 경마장이 아니더라도 외출하실 때 항상 마스크 하시고요.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이재용은 일요 경마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뵈면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